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종목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시장이 오늘과 같이 상승할 때도 그렇고 하락할 때도 그렇고 여전히 상한가를 치는 종목, 급등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급등의 이유를 알아보고 더 나은 투자 전략을 짜보는 지금 이 종목 시간입니다. 저희 방송의 든든한 지킴이시죠. 오사무엘 파트너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이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0.75% 인상이 확인이 되면서 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좀 가시화가 됐다, 완화가 됐다라는 소식 속에서 미국 시장 빨간불 켰는데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2% 반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자, 이번 주 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의 이제 시장에 충격을 줬던 게 두 가지가 발생했었죠. 소비자 물가지수 CPI 예측치보다 더 높게 나왔다는 거. 두 번째, 또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전망이 나왔었는데 0.75%포인트를 인상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두 가지 이슈로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주 초에 장이 빠질 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 번째는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오히려 완화되는 내용의 결과치를 기대해보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원래 3세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3세판. 주가도 저항에 부딪힐 때 세 번째는 돌파의 관점을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미국 시장에서 주어졌던 충격 두 가지로는 충분하고 세 번째는 시장을 달래는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드렸었고 그리고 특히 나스닥을 주목을 했을 때 지지라인, 의미 있는 지지라인은 200주선의 지지를 확인하는 과정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일의 반등이 크게 나왔는데 이따가 기술적인 부분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더 나은, 더 많은 정보들은 잠시 후에 계속되니까요.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실시간 방송으로 소통하실 수가 있는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외에 오사무엘 파트너님과도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문자 샵 0082번에 오사무엘이라고 입력한 뒤 전송을 해주시면 입장 방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는데요. 1:1 유사 수신행위나 투자 상담 등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오전장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오전장 반등세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다시금 좀 빠지는 모습이에요. 코스피는 1.7% 상승하면서 2,48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2% 넘는 상승률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조금 빠지는 모습이네요. 코스닥은 2.43% 상승세로 81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오늘장 오후장에서도 계속해서 이 반등의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파트너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리 증시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미국 증시부터 보고 우리 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국의 차트, 특히 이제 나스닥의 차트를 봐야 되는데 나스닥이 기술주 중심인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게 나스닥 지수인데요. 나스닥 주봉입니다. 일봉보다는 제가 주봉을 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어제의 모습은 파란색의 음봉의 모습이었죠.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닿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좀 달라졌죠. 어제 급반등을 하면서 차트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확인하자고 하는 꼬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아랫꼬리. 네, 아랫꼬리를 확인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랫꼬리가 나왔죠. 아랫꼬리가 나왔는데 오늘이 이제 목요일이죠.
미국 증시는 오늘 밤과 내일 밤 더 열리게 될 텐데 이 아래 꼬리 단 반등을 확인하자. 오늘 이제 이 모습만 봐서는 아래 꼬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 날 이틀 동안의 거래를 통해서 조금 더 아래 꼬리가 길어지면 이제는 200주선을 지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주선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240주선 좀 차이 있게 본다는 거는 뭐냐면 미국에 더 휴일이 많기 때문에 미국은 200주선을 좀 더 신뢰하는 측면이고 우리 증시는 240주선을 신뢰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200주선 지지를 받고 있다는 측면이고 이전에 보시게 되면 120주선은 두 번 만에 2주 만에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주선은 좀 다를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주선의 지지를 먼저 확인하고요. 내일까지 더 볼게요. 내일까지 더 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입니다. 우리 증시 코스피의 주봉입니다. 코스피 주봉도 역시 아래 꼬리단 반등을 오늘과 내일 확인하자라고 말씀드렸죠. 어제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주봉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음봉으로 이렇게 빠지는 모습. 240주선을 하회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아래 꼬리단 반등의 기대치를 말씀을 드리고 이틀 동안 더 확인하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이렇게 바뀌었죠. 아래 꼬리단 반등의 모습, 240주선 위에 있다는 거죠. 그럼 내일도 확인을 해야겠지만 저는 240주선 지지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전에 주가가 이제 120주선을 하회를 했지만 결국 금요일 날 상승을 하면서 이 120주선을 지켰습니다. 지키면서 세 달 동안 자리를 지켜내고 결국은 이 120주선을 하회하면서 240주선까지 왔다는 거예요. 240주선 이 자리에서는 좀 더 횡보하면서 지지할 가능성이 높죠. 120주선은 2년 4개월, 그리고 240주선은 4년 8개월의 주가 지수의 평균 자리입니다. 4년 8개월 장기 이평선이죠. 그래서 240주선 지지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데 자, 이제 제가 당분간의 주봉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월봉을 보시게 되면 60월선의 지지를 받고 반등이죠. 그렇죠? 20월선은 강하게 하회를 했죠. 20월선은 그만큼 단기 이평선이기 때문에 지지에 있어서 강한 속성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60월선은 강한 지지를 가질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장에서 또 충격이 주어진다 그러면 반등하고 또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염두를 하세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은 여기까지. 이 포인트는 나중에 밝혀드리겠습니다만 최악의 상황도 가정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볼 때 제가 지금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습니다만 미국에서 소식이 들려오는 부분에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보죠. 첫 번째는 재정 정책과 두 번째는 통화 정책입니다. 재정 정책은 시장에 돈을 공급하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측면 또는 유동성을 회수하는 측면에서 재정 정책을 보죠. 그다음에 금융 정책을 봅니다. 금융 정책은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 이런 내용이죠. 이런 정책에 따라서 반응을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펀더멘털리스트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보고서 대응하는 분들이 차티스트입니다. 펀더멘털리스트가 더 우세하고 차티스트가 우세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서로 간에 절충하면서 맞춰가야 되는데 펀더멘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미국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고용이 좋아지고 있어서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경기가 좋아져서 이제 주가도 상승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분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나 차트의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차티스트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반등은 제한적이고 또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관점이 있으니까 이제 이 반등이 주어졌을 때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여전히 보수적인 스탠스를 견지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반등의 목표치를 어디로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120주선까지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역시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트를 보나 마나 똑같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은 이제 120주선을 향해 가는 그런 차트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120점 도달하면은 그 자리는 또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염두를 하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장 상황 점검을 해주시면서 미국 시장의 이야기, 우리나라 시장의 이 장기 이평선까지 봐주셨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수적인 관점도 비춰주셨는데요. 두 가지 이 관점론자의 입장 중에서 전문가님께서는 보수적인 관점 뭘까요? 그냥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주식을 대응을 할 때에 거시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주식은 거래량을 보자. 그다음에 시는 시나리오 전략대로 가자.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정배열 종목을 보면서 대응하자. 이렇게 체크하자. 그래서 거시 정책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지수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시나리오 전략입니다. 시나리오.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서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을 하되 예단하지 말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지수 측면에서는 예시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측은 하되 예단을 하지 말자. 그다음에 시나리오 전략을 갖고 움직이자. 제가 시나리오 전략을 말씀드린 거예요. 반등을 할 때에 반등을 향해 가는 그림을 보고 120주선 라인까지의 향해 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120주선 왔을 때에 거기서 또 시나리오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120주선 안착하고 돌파하는 과정을 봐야지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면은 또 하락의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서 대응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으로 돌변했을 때 다음에 240주선 다시 오게 되면 그 자리는 이제 지지로 보기보다는 또 아래로 하방을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제 방송을 계속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단기나 스윙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반등의 가능성에 무게감을 두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반등을 하고 나중에 또 하락으로 전환될 때에도 그때도 제가 대응 전략을 세워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 방송 청취하면서 대응 전략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이미 많은 경우의 수를 알아보시면서 시나리오 전략을 짜주신다고 하니까요. 너무 복잡해, 공부하기 머리 아파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셔서 전문가님의 매수 타이밍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오전장에 대한 시황은 여기까지 듣겠고요. 잠시 후 이 종목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의 탑5 종목을 살펴보면서 이 급등의 이유와 더 나은 투자 전략 짜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5위는 뭘까요? 네, 오늘의 5위 피코그램입니다. 네, 피코그램 하면 정수기 업체를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 11월쯤에 상장을 해서 제가 방송을 한 경험이 있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빠졌던 종목으로 기억을 해요. 네. 좋은 회사인데 계속해서 빠졌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오늘의 탑5 종목이네요. 많이 급등을 했다는 소식인데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 현재 상승 흐름이고요. 31,0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고점은 38,800원까지 올라간 이력이 있는데 윗꼬리를 좀 단 모습, 심지어 좀 응봉을 나타내고 있겠네요. 시가가 33,900원이었습니다. 자세한 흐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 초반에 급등세를 보였고요. 그 이후로 조금 다시금 빠지는 모습 보여줬지만 그래도 2%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피코그램입니다.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수기 필터와 관련해서 이제 피코그램을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세슘 정화 필터가 부각되고 있어요. 네. 원전에 적용된다 그래서 히든 원전 수혜주로 부각되는 겁니다. 원전과 또 관련이 있겠군요. 네네네. 기술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급등이 나왔는데 신고점을 경신을 했어요. 신고점 경신이 긍정적인 측면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최고가를 경신한다 그러면 그 위로는 이제 저항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물이 없는 거죠. 그 위로 이제 계속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거. 근데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오늘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다는 거. 그게 부정적입니다. 자, 이 피코그램에 대해서 제가 이제 5위 종목으로 안내를 드린 것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분석할 때 여러분에게 힌트를 드리고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겁니다. 네. 주가가 급등을 할 때, 특히나 내가 수익을 잘 내고 있는 종목에서 어디서 탈출을 해야 되는지를 힌트를 주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차트의 모습. 차트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피코그램이 18,000원대부터 38,000원대까지 급등했으니까 거의 2배 이상 올랐잖아요. 그렇네요. 실은 이 종목 우리도 이제 수익을 냈던 종목이긴 한데 여기서 매수를 했다가 여기까지 하락을 했었어요. 그런데 반등을 해줘서 다행히 탈출은 했습니다. 근데 더 이상의 이제 급등이 나오는 부분은 예측은 못했죠. 더 오를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썼던 것이 뭐냐면 이 종목의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였거든요.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또 여기서 봤을 때도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으니 저는 원칙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칙적인 것은 저는 항상 이렇게 고점을 연결한 추세 연결선에서 매도를 하잖아요. 매도를 하고 눌림목 주어졌을 때 다시 매수해서 돌파했을 때 매도를 하는데 눌림목을 안 줘버린 거죠. 여기서 눌림목을 주지 않고 돌파를 해버린 거죠. 그럼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냥 홀딩하시는 분들은 박수를 쳐줄 뿐이고 그냥 살짝 이익을 실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만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실제로 이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래량이 크게 발생했지만 오늘 윗골이단 음봉이기 때문에 사실 탈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종목에 대해 매도 타임을 잡을 때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평선에서도 알려드리고요. 특히나 장기 이평선, 60, 120, 240 이평선, 그리고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상단, 그리고 추세 연결선 상단, 그리고 고점을 새로 경신할 때는 그다음에 윗골이단 음봉이 나왔을 때, 최초로 윗골이단 음봉이 나왔을 때는 탈출하는 전략,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신규 종목,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은 피보나치 기법 이렇게 대입을 해서 또 대응을 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피코그램은 이제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일단 하자. 일단 눌림목이 발생했을 때 또 매수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그럼 매수는 어디서 보냐면 특히나 제가 말씀드렸던 이 추세 연결선 있잖아요. 추세 연결선에 이 선에 왔을 때 과연 여기까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선까지 와주면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와주면 좋겠지만 또 안 올 수도 있으니까요. 특히나 양봉을 그리는 횟수 하나, 둘, 오늘 양봉을 그렸다면 세 번째죠. 세 번의 급등이 나왔을 때 이것도 제가 경험칙상 말씀을 드리자면 두 번째 양봉을 그렸을 때의 중간선이나 네. 두 번째 양봉을 그렸을 때의 시초가 바로 이런 자리가 또 매수 기회가 되는 것을 확인했는데 피코그램은 그런 상황이 되는지 다음번에 또 확인해드리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 5는 피코그램이었는데요. 파트너님께서 차트 분석 꼼꼼하게 도와주시면서 이제는 매도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시금 눌림목 매수를 할 수 있는 경우 노란 톡방에서 알려주신다고 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4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4위 엔디포스입니다. 네, 엔디포스는 이 관계사 네오티엑스가 이 면역 항암제 임상 효과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 속에서 좀 상승을 한 모습인데 탈모 치료제를 또 개발하는 기업이기도 하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좀 상승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8.9% 상승 흐름, 7,690원 현재까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시초가가 가장 높은 모습이었는데요. 8,380원에서 시작했던 시초가 장 초반에 급등세 보여주면서 8,890원까지 올라간 모습이었네요. 오늘의 하루 흐름도 살펴보시면 장 초반이 가장 높은 모습이었습니다. 네, 빠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8.9% 굉장히 큰 상승률인데요. 엔디포스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을 보고 계십니까? 자, 엔디포스가 원래 전기전자 회사입니다. 전기전자 회사군요. 특히 휴대폰, 모바일 폰에 네. 테이프, 양면 방수 테이프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리고 윈도우 필름을 만드는 회사예요. 네. 그런데 이제 바이오에 진출한 것은 이 큐로바이오와 연관되면서 자회사를 두면서 바이오에 진출했어요. 네. 펩타이드 기술을 개발해서 탈모 치료제 그리고 항암제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자회사가.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오로 진출했기 때문에 바이오 회사는 인식이 되고 또 진단 키트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라는 것을 일단 네. 기억을 하시고 오늘 사실 실제 급등한 것은 네. 그런 관계사도 영향을 있지만 네. 조강 ILI라는 회사 때문에 급등한 겁니다. 네, 오늘 조강 ILI가 엄청 급등을 하더라고요. 네네네. 조강 ILI가 네. 최대 주주입니다. 아. 최대 주주면서 네. 관계로 엮이면서 엔디포스도 급등하고 대유도 급등한 거예요. 대유도 조강 ILI 회사가 최대 주주예요. 대주주라는 것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엔디포스는 전기전자 그리고 바이오 회사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대주주가 조강 ILI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조강 ILI가 상한가지 않습니까? 네. 무중 때문에 무상증자 때문에 상한가를 시현했고 네. 엮여서 상승했죠. 어제 우리가 이제 무상증자와 관련해서 급등했던 종목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요. 공구음원과 관련해서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면 TS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예, 맞죠? 예, 맞습니다. 기억력 좋으세요. 네. TS 틀려가지고 인베스트먼트. 기억이 납니다. TS 인베스트먼트가 무상증자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자회사 공구음원이 무상증자를 때문에. 하는데 네. 투자해서 그 효과로 급등을 했던 거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무상증자가 엔디포스가 무상증자를 하는 게 아닌데 네. 조강 ILI가 무상증자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관계사로 엮이면서 급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상증자의 실제 대상인 조강 ILI는 급등을 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네. 엔디포스는 급등을 했지만 밀린 거죠. 25%나 급등하고 현재는 8.6% 상승에 머무르고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에 241선을 갔다 왔죠. 그죠? 네. 241선. 오늘 또 241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제 241선이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1년 주가의 평균이잖아요. 네. 241은. 그래서 1년 주가의 평균 자리라서 저항으로 인식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갔다가 두 번째 때로는 돌파하기도 하지만 또 두 번째도 저항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세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3세판이 되면. 올라가나요? 예, 세 번째로 돌파하는 관점으로 보는 저는 그런 관점으로 봅니다. 제가 보니까 이 3세판, 세 네. 번째 저항을 돌파할 때는 241선을 저항으로 인식하지 않고 돌파하고 안착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걸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것, 시그널은 거래량이죠. 그렇군요. 거래량인데 이전에 이제 거래량이 크게 발생했고 오늘은 오후장까지 남았습니다만 이전 거래량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고점을 넘지 못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역시 거래량도 비슷한 흐름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습니다. 평행선을 그리고 있죠. 네. 이제 그래서 다음에 급등 소스가 나오면서 여기를 터치할 때는 이제는 돌파 관점으로 본다는 것이죠. 돌파 관점으로 보고 거래량도 그만큼 수반되지 않을까.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언젠가는 이렇게 거래량이 늘고 돌파하면서 이런 흐름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엔디포스는 계속해서 바닥을 치면서 소외가 됐던 건데 거래량이 중간중간에 크게 발생하면서 끼부림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세 번째 241선을 터치할 때는 그때는 돌파의 관점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눌림목 매수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눌림목 매수. 바로 제가 그려드리는 이 박스 안에서는 눌림목 매수를 해서 241선 돌파할 때는 홀딩 전략을 가져가시고 주봉을 봤을 때의 저항 라인을 보자는 겁니다. 주봉에서의 저항 라인은 바로 여기가 있습니다. 120주와 240주선 두 개 저항이 붙어 있죠. 네. 그럼 여기는 더블 저항이니까 강력하겠죠. 저항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나 있으니까 바로 여기서 한번 매도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중장기전 관점에서 매도 대응 자리를 안내 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급등주 조강 ILI와 엮이기 때문에 엔디포스가 좀 상승을 했는데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까지 설명을 해주셨고요.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전망까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더 정확한 타이밍도 알고 싶으시다면 노렌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오늘의 종목 3위 살펴보시죠. 오늘의 탑픽 3위는 아남전자입니다. 네, 아남전자 하면 저는 안철수 관련주라고밖에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워낙에 또 그 대선 때 아남전자가 많이 움직였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요. 실제로는 어떤 기업인가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런 회사는 아니고요. 네, 아남전자는 삼성전자와 많이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네, 삼성전자의 자회사 하만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오디오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그 회사에 오디오 관련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가 바로 아남전자입니다. 오디오 관련이군요. 예, 첫 번째는 오디오 관련해서, 네. 두 번째는 차량용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관련 종목.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삼성전자가 다각도로 M&A를 시도를 하고 있어요. 차량용 반도체도 M&A를 시도하고 5G 관련해서도 로봇 관련해서도 M&A를 시도하는데 M&A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기대감이 있는 회사가 바로 이 아남전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의 급등은 거기서 이유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M&A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급등이 나온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굉장히 큰 이슈겠네요. 삼성전자와의 M&A면 네, 굉장히 빅 호재가 아닌가 싶은데 오늘 그에 따른 또 급등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좀 18% 상승인데 장중에는 더 많이 뛰었었네요. 예, 중요한 것은 주가는 기대감을 먹고 자라는 나무와도 같습니다. 그렇군요. 기대감이 있을 때 급등하는 거예요. 실제로 M&A가 실현됐을 때 주가가 빠질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예, 주가는 현실화됐을 때에 차익 매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을 때 급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M&A 기대감이 계속 있을 때는 아남전자는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기술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아남전자의 차트, 아주 좋은 차트예요. 왜 좋은 차트라고 말씀드리냐면 241선 여기가 저항이었던 것은 이제 아시겠죠. 네. 장기적으로 241선을 터치하지 않았다가 오랜만에 241선 오면 매도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꼭 유념하세요. 여기에서 매도 대응을 했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241선 한 번 왔을 때. 그다음에 주가를 크게 눌렀죠. 이 종목 보세요. 두 번째, 세 번째에서도 밀렸네요.
와, 이거 너무 지독한데요. 제가 3세파는 돌파의 관점으로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세 번째 왔는데도 주가를 눌렀네요. 결국 네 번째는 강력하게 돌파를 하는 겁니다. 오. 그러니까 자주 이제 저항을 두드리다 보면 저항벽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망치질을 할 때 못을 한 번에 박으면 물론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은 한 번에 박을 수 있겠죠. 네. 근데 한번 박을 때마다 저항이 약해지죠. 벽이 약해지고 또 나무가 약해지면서 들어가는 것처럼 계속해서 241선을 터치한다는 것은 그 저항이 약해지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41선을 계속 두드리다가 오늘 급등이 나온 거예요. 그럼 긍정적인 측면은 전고점을 다 넘어섰다는 겁니다. 전고점을 넘어서면서 신고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겁니다. 긍정적. 그러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일봉상에서는 이제 새로운 신고가를 가기 때문에 저항이 없는 흐름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어디를 봐야 되죠? 일봉을 봤으면 240. 일봉 봤으면 차례가 일봉. 주봉. 그렇죠. 정말 상당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주봉을 보게 되면 뭐가 있죠, 위로? 늘 말하는 상단, 구름층 상단. 그렇죠. 지금 구름층 상단에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정확하게 보시면 아직 터치를 안 했죠. 그렇죠? 주봉 구름층 상단을 터치하지 아직 좀 않았다는 거예요. 남았네요. 자, 내일까지 도전을 해야 돼요. 내일까지 도전했을 때는 구름층 상단이 저항 매도 목표가가 되겠죠. 여기가. 그렇죠? 네. 그럼 다음 주가 되면은 어떻게 되죠? 구름층 상단이 낮아지죠. 다음 주가 되면. 그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고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내일까지 이 구름층 상단을 도전한다 그러면 여기가 단기 저항 매도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주로 넘어가면 구름층 상단이 낮아지기 때문에 목표도 낮아지는 거죠. 오늘의 고점인 2,885원, 바로 이 자리가 다음 주에 또 저항 매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내일까지 보이는 이 구름층 상단을 도전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여기가 매도 대응 자리고 여기를 오지 못하고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 오늘의 고점이 다음 주에 저항 매도 목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스윙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럼 여기가 매도로 대응하는 게 맞지만 이걸로 끝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럼 뭘로 힌트를 봐야 될까요? 자, 1개, 2개. 고점이 나왔죠? 네. 그 다음 뭐를 하면 되죠, 이제는? 연결을 하면 되죠, 연결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다음 고점 매도 목표를 또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저항 매도를 여기로 잡고, 1차로 여기로 잡고, 그 다음 2차 매도 목표를 이렇게 잡고 대응해 볼 만한 종목이 바로 아남전자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의 3위 아남전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추세선과 이야기들 이야기해 주셨는데 긍정적인 전망은 전고점을 넘어서면서 신고가를 만든 점이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스윙의 감점으로 바라봐도 좋을 종목이라고 해주셨는데 이 정확한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 원하신다면 노란 톡방 입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탑픽 2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2위 조선선제입니다. 네, 어제 화물연대가 이 파업이 좀 끝났다, 일주일 만에 끝났다, 협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 소식 속에서 오늘 조선선제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또 오늘의 이슈는 무상증자 소식이 있었어요. 24% 급등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상한가를 찍었었겠네요. 15만 3천 원까지 올라갔으니 네, 많이 올랐었습니다. 조선선제. 오늘의 하루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 네, 장 초반부터 급등세 보여주면서 상한가를 찍고 현재 고점이 살짝 풀린 모습이지만 그래도 24.15%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조선선제는 조선선박과 관련되어 있죠. 네.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가 되게 되면 물류가 좀 원활해지겠죠. 그렇네요. 그래서 선박 관련해서도 이제 물류가 해소가 될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조선선제가 상승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더 큰 기대감은 두 번째는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네. 제가 아까 기대감이라는 거, 주가라는 것은 기대감을 먹고 자라는 나무와도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무상증자를 결정한 건 아니에요. 아닌가요? 네, 아니에요. 근데 무상증자 기대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 기대감 속에서. 네, 무엇으로 찾냐면 무상증자 네. 기대감이 있는 것을 무엇으로 찾는지 네. 그 해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조선선제는 일단 재무 구조를 좀 봐야 돼요. 재무 구조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드릴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네. 재무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을 안내를 드릴게요. 연간으로 봤을 때의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는데 주로 이제 영업이익 측면을 좀 봐야겠죠. 네. 영업이익 측면을
매출액이 600억인데 영업이익이 120억, 140억이다. 그러면 네. 영업이익률이 20%가 넘죠. 영업이익률이 20%가 넘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좋은 거.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영업이익률 3%, 5% 이게 적정하게 나오는 그 영업이익률인데 네. 이 회사는 20%가 넘는 영업이익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치가 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140억이면 단순 계산으로 제조업을 하는 회사를 얼마를 곱하면 시총을 잡을 수 있다고 그랬죠? 곱하기 10입니다. 10만 단순 계산으로 네. 하면 10만 했을 때 1,400억 정도는 와야 된다라고 네. 보는 거죠. 그리고 적정을 보면 한 15를 곱해도 된다 그랬죠. 네. 그럼 현재 시가총액이 1,800억이에요. 그러면 적정 정도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네요. 거죠. 네. 1,400, 1,800억. 근데 이 회사가 프리미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좀 아래를 좀 더 보면 알 수 있는데 네. 자, 재무 구조를 보세요. 이렇게 쭉 보시고 우리 재무 구조를 확인할 때에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봐야 돼요.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은 높을수록 좋을까요? 낮을수록 좋을까요? 낮을수록 좋겠죠. 낮을수록 좋죠. 부채 네. 비율이 10%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네요. 네, 굉장히 좋죠. 부채 비율 낮아요. 유보율은 높을수록 좋을까요? 낮을수록 좋을까요? 높을수록 좋나요? 그렇죠. 네. 유보율은 현금을 보유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 현금을 쌓아 놓는 거죠. 근데 네. 몇 프로죠, 지금? 23,000%. 그렇네요. 어마어마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만큼 자산이 많은 거예요. 네. 자산이 많은 거. 그래서 시가총액이 1,800억인데 1,800억도 저평가된 거죠.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유보율이 높다라는 측면 때문에 혹시 무상증자하지 않을까? 아하.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나중에 퍼와 PBR을 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네. 퍼가 있죠, 퍼, 네. PER. PER이 10이 안 되죠. 단순하게 제조업이 네. 퍼 10 이하면은 저평가로 보시면 돼요. 어허. 퍼는 그냥 단순하게 기업의 영속성을 보는 지표다. 네. 뭐라고요? 기업의 영속성을 보는 기업의 지표가 영속성을 보는 지표다. PER. 만약에 퍼가 10이라고 한다 그러면 네. 현재의 순이익을 10년 정도 달성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카카오가 퍼가 30이면 네. 어떤 의미죠? 30년 동안 순이익을 계속 달성할 수 네. 있다는 것이죠. 그럼 카카오 30이 돼도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30년이 지나서 카카오가 없어질까요? 혹시? 없어지지 않다는 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전자의 네. 순이익이 계속해서 그만큼 네. 나온다는.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퍼가 10이다 그러면 영속성으로 봤을 때 현재 순이익을 10년 정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 퍼가 10이면 저평가입니까? 고평가입니까? 퍼가 10이면. 삼성전자가 10년만 유지될까요? 순이익이? 아니죠. 그렇죠. 앞으로 20년, 30년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퍼를 보는 거예요. 이 기업의 영속성을 봤을 때 앞서 말씀하셨을 때 10보다 아래여야 저평가라고 이야기를 10보다 아래면 저평가인데 그러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네. 특히 이제 전자 쪽에서 대표하는 기업, 삼성전자. 카카오는 플랫폼에서 플랫폼. 대표하는 기업, 네. 네이버처럼 그렇게 대표하는 기업의 영속성을 보는 거예요. 네. 이 기업이 10년 만에 망할까, 20년 만에 망할까? 그러지 않을 거라 보는 거예요. 현재 순이익을 어느 정도 이어갈 것이다 라는 네. 측면에서 보는 것이 바로 퍼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조강 IRI 이거는 이제 조선 선박과 관련한 회사인데 조선 네. 선제 이름도 조선 선제죠. 네, 조선 선제. 조선이라는 이름이 붙었듯이 조선 선박 관련주의 순이익이 앞으로 10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본다 그러면 퍼는 10이 안 되니까 굉장히 저평가된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PBR 있죠, 밑에 PBR. PBR이 1이 안 됩니다. PBR은 뭐냐면은 기업의 네. 자산 가치인데 한편으로는 청산 가치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1 이하면 무조건 저평가로 보세요. 1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청산했을 때 그냥 맘먹는 거예요. 그냥 똔똔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PBR이 3이라고 한다면 고평가로 보세요. 네. 청산을 할 때에 내가 더 내줘야 되는 것이 그 1 이상이에요. 근데 1 이하가 되면은 모든 것을 청산해도 남는다는 겁니다. 남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네. PBR이 1 이하니까 너무나 저평가고 그렇군요. 퍼도 10 이하니까 저평가는 좋은 기업이네요. 그렇죠. 네. 유보율이 23,000%는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상증자 기대감이 있어서 급등하는 거고 지금 이제 이 주식 수를 봤을 때 125만 주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125만 주. 그러니까 무상증자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급등이 나온 겁니다. 다음에도 언젠가 이 재무 구조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텐데요. 제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안내를 드릴 겁니다. 네, 알려주십시오. 자,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저항이 없는 그런 패턴으로 갔죠. 왜? 전고점을 다 넘어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일봉상에서 본다고 했을 때의 저항, 이제 목표가가 거의 도달하는 흐름인데 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주봉입니다. 주봉을 봤을 때에 어떻습니까? 아직 아니, 주봉을 다시 보세요. 네. 정확하게 보세요.
딱 구릉청 상단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어때요? 이제 매도 타이밍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매도로 대응해야 되는 겁니다. 조선선제는 무상증자 기대감 때문에 상승했지만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된다. 다음에는 이제 눌림목에서는 매수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 고점을 다시 넘어설 가능성이 높죠. 또 무상증자 기대감이고 또 무상증자가 계속해서 또 모락모락 피어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눌림목 매수 관점 그리고 주식수가 적으니까 눌림목에서 매수했을 때는 전고점을 넘어설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홀딩해서 작년에 갔던 5월 달의 고점 19만 7천 원대까지 도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 현재는 매수 관점이 아니다. 현재는 매도 관점이고 눌림목에서 매수해서 작년에 고점을 도전할 때까지 홀딩하는 전략. 그러니까 눌림목 매수가 정말 중요하겠지요. 네, 계속해서 좀 주목해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평가된 조선선제, 현재는 좀 매도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 무상증자 기대감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면 눌림목 매수 권유해 주셨습니다. 더 정확한 매수 타이밍 노란톡방에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대망의 1위 하나 남았네요. 오늘의 1위 바로 살펴보시죠. 1위 조강 ILI입니다. 앞서 파트너님께서 조강 ILI를 네. 이야기를 해주셔서 네, 이미 힌트가 많이 나간 네네네.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이 ILI와 관련된 종목이 있었어요. 어떤 종목이었죠? 조강 ILI. 네. 이 종목은 피코그램과 아닙니다. 이제 무상증자를 결정했어요. 500%. 500%. 네.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앤디포스. 앤디포스. 예, 어제가 아니라 이제 초반에 네. 말씀드려서 아마 좀 귀에 좀 생각이 났을 거예요. 네. 기억이 났을 텐데 조강 ILI는 500% 무상증자 결정을 했어요. 500% 5배. 네. 5주. 예, 한 주에 5주를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상한가를 갔군요. 네. 이렇게 장 초반부터. 예, 안 빠지죠. 시초가가 상한가였어요. 와, 살 기회도 안 주는 살 기회도 안 주죠. 상황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계속 급등 공구모처럼 또 급등을 가지 않을까.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는데 네. 이제 조선 선제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조선 선제와 엮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좋습니다. 네. 자, 조강 ILI 이제 좀 볼까요? 일단 네,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보면은 그냥 점이에요, 점. 점을 찍었어요, 이렇게. 딱 점 찍었죠. 떴네요. 이거를 점상한가라고 하거든요. 네. 점상한가. 점 상한가. 네, 점상한가 또는 네. 점상한가죠. 네. 점상한가인데 자, 이 회사에 이제 이 회사도 이제 재무 구조는 상당히 좋죠. 이 회사도 이제 조선 선박과 관련된 회사인데 네. 조선 선제만큼의 그런 그 좋은 어떤 영업이익 상황이나 또는 유보율 상황은 아닙니다. 영업이익이 51억 정도 나오는 회사인데 네. 무상증자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것이죠. 그렇군요. 이 회사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조선 선제와 엮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한 것은 뭐냐면 주봉을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주봉을 봤을 때. 제가 조선 선제의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제 조강 ILI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오늘의 상승을 빼고 이렇게 봤을 때에 이전에 이제 구름청 상단에 왔을 때는 매도 대응을 하는 게 맞았죠. 그죠? 네. 여기서 매도 대응을 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눌림목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주봉 구름청 상단에 왔다. 주봉 구름청 상단에 와서 매도하고 가만히 그냥 나 수익 냈어라고 허리띠 풀지 말자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 구름청 상단이 저항이잖아요. 저항. 네. 저항이 왔다라는 것은 이제 매도 포인트로 보지만 최종적인 매도 포인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다시금 돌파할 수 있다. 저항은 두 가지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있다. 하나는 첫 번째로 도달했을 때는 주가가 오르지 못하게 막는 자리가 된다라는 거 첫 번째 보여주는 얼굴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저항을 맞았기 때문에 주가가 누를 수는 있지만 다시금 그 자리에 왔을 때는 좀 허용을 해주면서 자리를 열어주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방에 저항을 한 방에 뚫지는 못해서 그래서 매도 포인트로 잡아야 될 그 자리를 제가 표시해 드렸는데 네. 눌림목이 발생했을 때는 다시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조선 선박과 관련해서의 그런 부품을 만드는 회사, 이런 부품 만드는 회사들은 유심히 보시고 자, 조선 선박과 관련해서 부품을 만드는 회사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조강 ILI가 있고 네. 그다음에 한국 카본이 있고 네. 그다음에 성광 밴드가 있고 그다음에 동성 화인텍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회사들은 선박과 관련해서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인데 자, 조선 선박의 그런 앞으로의 수혜가 좀 있죠. LNG를 뭐 이렇게
만드는 LNG를 만드는 선박을 만드는 회사들에도 기여가 있지만 그 회사의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틈새를 노리면서 급등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자, 조광 AL은 선박의 부품을 만드는 회사로서 기대치가 있고 이전에 눌림목이 발생했죠. 주가의 이 자리가 매도 포인트 눌림목이 발생했을 네. 때 매수를 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그러면 그렇군요. 다시 이 자리 왔죠. 주봉이 구름처럼. 네. 그럼 이 자리는 이제 매도 포인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돌파 관점으로 돌파 보는 가능성이 있다. 돌파 관점으로 본다. 그 다음 봐야 될 것은 이제 주봉을 봤을 때 월봉을 보는 거죠. 월봉. 주봉에서의 저항치, 구름장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 이제 월봉을 보고 대응을 하는데 우와, 자, 조강 IRI의 이 고점을 보십시오. 고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정말. 고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네. 측면에서 조광 IRI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올라간다면 엄청난 상승의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월봉에서의 힌트가 좀 있다라는 거, 이 기대치를 보자는 겁니다. 그럼 조광 IRI는 월봉에서 기대치가 있는데 이 점 상한가인데요. 그러면 일봉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봐야 되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일봉에서 봤을 때. 자, 그러면 내일 갭상승이 나왔을 때 제가 표시한 자리에서 한번 매도 대응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조광 IRI에 대해서 일봉과 주봉, 월봉 흐름까지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저항 자리가 아니다, 구름중 상단에 있지만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앞으로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확한 매도 타이밍 아직 안 짚어주셨는데요. 노란 톡방으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5 종목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잠시 후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는 파트너님의 히든 종목을 알아볼 수 있는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도 스무고개로 저를 알려주실 건데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앵커님 치킨 좋아하시죠? 네, 치킨 좋아합니다. 어제도 먹었어요. 어떤 브랜드를 드셨어요? 비비땡 좋아합니다. 네. 네. 또 뭐 있어요? 우리 치킨 브랜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있죠? 교도 있고, 그다음에? 교도 있고요. 네. BA도 이도 있고요. 있고 기억으로 시작했으면 니온으로 시작되는 게 또 뭐가 있어요? 네, 네. 니은으로 시작되는 거 뭐 있어요? 네네도 있고요. 또 네네도 있고 또 뭐 있죠? 노. 그렇죠. 노로 시작하는 노랑 옐로우도 있죠. 예, 옐로우도 있고요. 네.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아실까요? 모르실 수 있죠. 네. 왜냐면 치킨은 이제 치킨을 공급하는 닭을 공급하는 하림 그렇죠. 또 마니커 이런 회사는 네. 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먹는 치킨과 관련해서 B로 시작되는 회사 네. 두 군데가 있죠. 네. 두 군데가 있고 아까 그다음에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네로 시작되는 게 네. 있고 그다음에 옐로우가 있고 노랑이 옐로우가 있고. 있고요. 근데 옐로우는 상장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네요. 예, 그 노란 풍선이 옐로우도 있는데. 아마 네. 상장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요? 그 회사도 잘 나가잖아요. 치킨 회사로서. 네. 그 회사에 투자를 한 회사. 네, 투자를 옐로우 회사네. 치킨에 네네네. 투자를 한 회사. 네네. 전혀 모르겠네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다음에 네. 그 영어 공부할 때 예. 공부할 때 참고가 되는 그 회사인데 조정석 씨가 저기 광고 모델을 했던 완전 유명하잖아요. 뭐로 시작되죠? 야. 그렇죠. 야. 바로 그 회사에 투자를 하는 회사입니다. 아. 투자를 해서 차익을 실현하죠. 상장을 했을 때 네. 차익 실현에 기대감이 있는 회사. 바로 그 회사를 좀 만나볼 텐데 또 다른 부분도 있어요. 또 최근에 이제 영풍재지가 있거든요. 네. 영풍재지를 매각하면서 차익을 실현한 그런 오, 회사입니다. 영풍재지가 아마 매각까지군요. 2천억에 매각이 됐을 거예요. 네. 바로 그 회사입니다. 그 회사군요. 투자 전문 회사인 예. 거네요. 금융회사고 네. 창투사의 창투사죠. 창투사. 창투사고. 벤처기업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바로 그 회사입니다. 어제 제가 알게 된 창투사는 TS 인베스트먼트인데. 네네네네. 네, 이 외에도 좀 큰 기업인가요? 큰 기업이라기보다는 그 동존주의이기 때문에 생소한 기업이다. 좀 호불호가 저는 갈릴 수가 있는데 확실하게 못 맞출 것 같아요. 동존주라 하더라도 네. 격이 좀 다른 동존주다. 괜찮은 동종주다.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화면으로 그 기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군요. 오늘 히든 종목 큐캐피탈이네요. 네, 큐캐피탈입니다. 바로 이 회사가 지금 현재 640원 동존주죠.
동전주인데 동전주라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동전주는 매매하는 거 아니다. 큰 코 다친다라고 이야기 많이 하셔서. 그게 바로 주린이의 시각이죠. 네. 네, 동전주가라고 해서 저가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주식수예요. 주식수가 중요해요. 주식수 곱하기 네. 주식수 곱하기 그다음에 현재가를 하면 그게 뭐죠? 그게 시가총액이에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주식수 곱하기 현재가가 네. 시가총액인데 네. 주식수가 얼마냐면 1억 7천만 주라는 거죠. 1억 7천만 주. 맞네요. 주식 병합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주식 병합해서 1억 7천만 주를 1,700만 주로 만들면 되죠. 병합을 하게 되면. 그러면 QK파들은 640원이 아니라 6,400원이 되고 네. 주식수가 1,700만 주. 이렇게도 하면 되니까 동전주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Q캐피탈은 노랑통닭에 700억을 투자했고 네. 야나두에 500억을 투자했습니다. 네. 이 두 회사가 상장을 하게 되면 상장 차익을 실현하겠죠. 그리고 영풍재지에 투자를 해서 2천억의 매각을 해서 차익을 실현했고 그다음에 큐로CC 네. 3천억 매각 이슈까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Q캐피탈 재무구조를 보겠는데요. 우리가 이런 회사를 봤을 때 특히 창투사, 벤처기업 투자하는 회사를 봤을 때 이 회사 영업이익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재무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을 제가 자주 안내를 드릴 텐데 영업이익만 보고서는 이거 영업이익 이거밖에 안 나와. 아니, 네, 마이너스도 있고. 영업이익이 작년도에 뭐 26억밖에 안 나왔는데 네. 시가총액이 1,000억이 넘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자산도 같이 보시죠. 네. 자산이 1,400억대예요. 자산이 1,400억대. 근데 자본금은 889억. 부채는 낮죠. 네. 유보율은 낮지만 이 자산이 1,400억대예요. 네. 시가총액이 1,100억인데요. 네. 이 회사의 자산 가치와 그리고 투자 대상이 되는 회사의 그 차익 실현을 기대했을 때 앞으로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영업이익 측면만 보지 마시고 자산의 증가 형태를 꼭 체크를 하시자는 겁니다. 그럼 이 회사는 앞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떤 흐름을 갖게 될 것인가 차트를 보시죠. 네. 어제 급등이 나왔었어요, 실은. 어제 수요일자에 17%까지 올랐죠. 그런데 근데 Q캐피탈이 급등했을 때 저는 제발 눌려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눌려라. 왜냐하면 제가 주초부터 Q캐피탈을 주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일봉에서 봤을 때 제가 바라보는 매도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눌림목은 너무나도 좋은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640원대 거래되고 있는 지금 자리는 저는 매수로 본다는 거죠. 121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표시하는 윗박스는 매도 대응할 자리로 안내를 드립니다. 물론 표시한 가격의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는 이제 하단에 나가겠죠. 하단에 나가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 구름층 상단에 표시된 바로 이 자리까지 바라보고 현재 640원 전후한 가격에서는 매수로 대응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동전주라고 무시할 게 아니라 알짜배기 동전주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Q캐피탈 매수가 645원 전후로 봐주셨고요. 목표가는 710원, 손절가는 59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Q캐피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시고 531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입장 방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는데요. 1:1 유사수신행위나 이 투자를 행위 모든 상황을 불법적인 상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서울경제TV 시청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11시 생방송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